아무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으로 가는 게 25% 정도의 대장암에서 발견될 때 무증상이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나그라무원 원장모 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대장암이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장암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실 음식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채식밖에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육식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식을 많이 하고 습관이 바뀌면서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대장암이 우리 대장이 넓어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웬만큼 덩어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죠. 하여간 모든 암에 있어서 맨 처음에 보는 것은 체중 저하죠. 체중이 줄어들면 혹시 암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대장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변비가 심해지죠. 변비가. 또 변비하고 설사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자주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변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암 덩어리가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변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변이 나오죠. 혈변은 이렇게 이제 암이 괴사가 되면서 헐어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복통이 나오죠. 변이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복통이 나오는 증상. 이런 부분들이 일단 대장암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 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 어떤 거를 꼭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는 한 번씩 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장을 다 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호수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마취를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은 5년, 또 어떤 데 보면 뭐 10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5년을 주로 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멸 검사를 하면은 괜찮아요. 자멸 검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대변 받아가지고 검사실에 보내면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출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다. 그러면 장 어디에선가 출혈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 암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멸이 있는가 일단은 봐가지고 자멸이 나오면 이제 정밀 검사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보통 자멸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암 검진은 최소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해서 얼마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할까요? 우리 대장암 검사는 일반적으로 한 50대 이상부터 발생이 많기 때문에 50대부터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는 이제 40대 이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이제 받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 제할 때가 있어요. 1 내지 2년 간격으로 해야 될 경우는 가족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꼭꼭 따라가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5년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그 타임이 상당히 늦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대장암은 유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또 어떤 점을 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하는지 좀. 우리가 대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약간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어떤 유전성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용종 생기는 게 그래요. 용종이 가족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대장암이 있다 할 경우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이런 대장암을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36배 정도 이렇게 높아진다는 이런 보고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장암만 아닙니다. 다른 암이라도 약간의 가족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대장암 가족성이 있다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젊은 층이 더 많이 걸리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어떤 건가요? 이제 대개 조기 발병 대장암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대장암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개 조기 발생하는 경우는 약간은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어떤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아주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장암에 비해서 발생 연령이 낮아요. 또 젊은 친구들한테 잘 옵니다. 보통 20세에서 40세 사이. 일반적인 대장암은 대부분 다 40세 이후에 오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는 50세가 넘어야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애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오는 사람들은 애우가 암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좋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는 경우는 대장암이 그렇게까지 애우가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오는 경우가 이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빨리 악화되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내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가족들이 어떤 암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한테 젊었을 때 오기 때문에 검진도 빨리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어쨌든 육류를 많이 하니까 한 40대부터 검사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긴 하지만 대장암도 혹시 무증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기에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무증상으로 해서 발견이 늦어지는 암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 대장암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장암은 대장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암덩어리가 커져도 발견이 잘 안 되고, 또 증상이 나와서 실제 들어가 보면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증상으로 가는 게 보통 25% 정도의 대장암에서 발견될 때 무증상이라고 그래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상이 있어서 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아주 중요한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죠. 그래서 검진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 보통 이렇게 화장실을 갔을 때 변비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막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중에서 대장암 위험성이 더 높은 경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변비하고 설사하고 어느 게 많겠느냐? 변비이죠. 실제적으로는 변비하고 설사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대장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안에 있어요. 대장 안에 덩어리가 있으니까 막어요. 막으면 변비죠. 변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변이 너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밀고 나오면은 설사로 나와요. 그래서 변비하고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경우가 더 훨씬 더 의심이 되는데, 변비냐 설사를 따질 때는 변비인 경우가 훨씬 더 대장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치질이나 뭐 이런 항문 질환도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치질이 대장암인 경우하고는 달라요. 치질하고는. 그런데 치질도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암도 덩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치질 덩어리가 단단하게 있으면 혹시 암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질이 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질도 마찬가지로 출혈을 하거든요. 암도 출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질이나 암이나 출혈을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치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자, 여자 중에 대장암에 더 취약한 성별이 따로 있을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어서 대장암 발생은 남자가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되게 이제 우리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이렇게 볼 때 남성 호르몬이 암을 일으키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대장암은. 그리고 또 오히려 여성 호르몬은 대장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습관이
남자들이 여성에 비해서 대장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술, 그 다음에 담배, 그리고 육류, 회식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육류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남자가 대장암 발생률은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제 1번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에요.